아마 많은 분들께서 회전식 베젤이라고 하면 다이버 시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회전식 베젤은 네비타이머나 GMT 마스터 2, 에어맨 같은 전설적인 파일럿 시계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회전식 베젤을 장착한 시계도 50 패덤스나 서브마리너 같은 50년대의 다이버 시계가 아니라 1930년대의 파일럿 시계였습니다. 론진의 윈즈 세컨드 세팅 워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시계를 개발한 필립 벤 혼 윈즈는 미 해군의 장교였습니다. 초단위까지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세컨드 세팅 워치를 개발함으로써 비행기 항법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비행기 항법사들도 손목 시계를 차는 대신에 항해에 쓰이는 마린 크로노미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특이하게도 윈즈가 20년대 말에 처음 선보였던 세컨워치는 회전식 베젤이 아니라 회전식 서브 다이얼을 장착했었습니다. 초침을 즉각적으로 멈추는 요즘의 핵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침이 움직이도록 놔둔 상태에서 서브 다이얼을 회전시켜서 정확한 시각을 맞추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이 시스템이 발전을 거듭해서 크라운을 만질 필요 없이 베젤을 돌려서 초단위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생소하시겠지만은 론진의 윈즈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회전식 베젤 시계의 효시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 채널 한정판을 디자인할 때마다 특정한 시기에 유행했던 디자인을 참고하는 편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60년대나 70년대의 다이버 시계 디자인을 많이 참고했었다면은 이번 한정판에서는 잊혀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의 클래식 파일럿 시계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미 론진이 원조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모델들을 여러 번 만든 만큼 이번에 저는 윈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제 나름의 해석을 가미하고자 했습니다. 1930년대의 파일럿 시계 중 하나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있었을 법한 시계를 상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계를 그리워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담없는 10만원대 쿼츠 시계로 이번 한정판을 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무브먼트의 핵 기능이 없어서 베젤을 돌려서 초단위 시각을 억지로 맞춘 거지만은 이 시계에는 당연히 핵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은 크라운으로 정확히 맞추시고 회전식 베젤은 예전 시계처럼 챕터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이버 시계처럼 타이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VH31이라는 세이코의 논데이트 메카 쿼츠 무브먼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초침이 다른 쿼츠 시계와 달리 1초에 4번에 나눠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기계식 시계 같은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자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매틱의 외관과 쿼츠의 편리함을 결합한 데다가 다른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보다 딱히 더 비싸지지도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무브먼트인데요. 다만 초침이 바삐 움직이는 만큼 배터리가 좀 빨리 닳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한정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에비에잇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180불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현재 연말 25% 할인이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어서 실제 가격은 135불입니다. 150불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은 관세나 부가세를 물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게 최종 가격입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7만원에서 18만원 사이를 오가는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색상당 200개, 총 400개 한정판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채널 한정판들 중에서는 제일 가격대에도 접근 가능하고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에비에잇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거의 같은 스펙의 플라이보이 한정판들이 290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채널 한정판이 110불이나 더 저렴한 이유는 한국의 관세 정책에 맞춰서 가격을 강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관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150불 이하로 최종 판매가를 맞출 수 있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격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빠지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에비에잇도 결국은 돈 벌려고 시계를 만드는 거니까요. 일단 화려하고 멋진 패키징은 없을 거고요. 보너스 스트랩을 주지도 않습니다. 케이스백에도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서 좀 한정판다운 추가적인 터치를 기대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줄도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나토 스트랩이 하나 끼워져 있는데 제가 생각한 시계의 컨셉에는 맞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퀄리티가 좋다고 하긴 힘들어서 시계줄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감안하면 시계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젤과 다이얼의 디자인만 다르고 다른 플라이보이 한정판들과 케이스는 똑같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40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7.7mm이고요. 50m 방수 성능이
방향의 두께는 14.5mm로 쿼츠치고 두꺼운 편입니다. 쿼츠 시계임에도 좀 묵직한 실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께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리 높이가 3mm나 됩니다. 케이스 부분만 재보면 11mm라서 막상 차보시면 그렇게 과하게 두껍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가 74.4g이고요. 러그의 폭은 보편적인 20mm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시계줄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케이스에는 전반적으로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모서리에 꽤 선명한 폴리시된 라인이 들어가서 케이스의 윤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브러쉬와 폴리시의 경계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만져봤을 때도 날카롭거나 거칠게 마감된 구간이 없었습니다. 시원한 6.7mm 직경의 크라운에는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고 정면에는 영국 공군을 연상시키는 에비에잇의 로고도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미네랄 크리스탈에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들어간 시계유리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미네랄보다는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파이어 크리스탈만큼 무적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미네랄을 쓴 대신에 약간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를 강하게 해서 난반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높은 돔형의 유리에도 불구하고 다이얼은 잘 보이실 겁니다. 베젤이 평면이 아니라 약간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브러쉬된 알루미늄 인서트에다가 마커들을 약간의 음각과 함께 표현했습니다. 베젤 주변으로는 코인 엣지라기보다는 비행기의 터빈을 연상시키는 약간 기울어진 빗살 엣지가 적용되어 있고요. 다이버 시계처럼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입니다. 가격대가 가격대인지라 베젤에서 약간 좌우 흔들림이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클릭음이 가볍지 않고 조작감도 쾌적합니다. 제가 디자인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다이얼입니다. 제가 목표로 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표는 밈즈의 세컨드 세팅 워치처럼 회전식 베젤이 어색하지 않은 1930년대 풍의 디자인을 채택하면서도 너무 기존 디자인에 베껴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착안한 사실은 밈즈의 세컨드 세팅 워치들이 종종 아워 트랙이 다이얼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섹터 다이얼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1930년대 가 마침 드레스 시계 사이에서도 섹터 다이얼들이 유행하던 시기여서 밈즈 시계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당대의 섹터 다이얼을 디자인에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30년대 섹터 다이얼의 비례감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아라비아 인덱스나 로마자 인덱스 대신 추상화된 바 인덱스를 활용해서 밈즈나 린드버그 시계는 물론이고 잘 알려진 론진이나 예거루쿨트르의 현행 섹터 모델들과도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에비에잇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브랜드가 내놓는 시계의 장점이 제가 판단할 때는 높지 않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피니시의 대비를 활용한 꽤 입체적인 다이얼을 선보인다는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장난스럽지 않은 클래식하고 단순한 디자인에서 이 브랜드가 가진 장점이 극대화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소 과하게 다이얼에 문구를 많이 넣는 게 에비에잇 시계의 특징이었는데 이번에는 로고 말고는 다 빼버렸습니다. 원래는 6시 방향에 메카쿼츠라는 문구를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딱히 자랑할 거리는 아니고 3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서 어색하게 느껴져서 빼버렸습니다. 섹터 다이얼은 다이얼이 구획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피니시를 대비해서 보여주기도 좋은데요. 가운데 부분은 약간 알갱이가 들어간 그레인 피니시를 적용하고 아워와 미니 트랙은 높이를 달리한 다음에 브러쉬 피니시를 적용했습니다. 아워 트랙 위에 있는 바 인덱스도 또 솟아 올라와 있어서 상당한 입체감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색이 약간 바랜 듯한 베이지색 야광 도료를 인덱스와 시분침에 적용해서 30년대 파일럿 시계가 넘어온 듯한 느낌을 더 내보려고 했습니다. 시분 초침에는 다 거친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빛이 바랜 듯한 도료의 색상과 이 거친 브러쉬가 또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네요. 야광은 베젤 전체와 인덱스에 꽤 성실하게 적용했습니다만은 지속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뒷면에는 그냥 에비에잇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백 디자인을 그냥 받아왔습니다. 한정판 넘버링 정도만 각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계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위해서 또 빈티지풍의 컨셉에도 충실하기 위해서 나토줄을 기본 스트랩으로 넣었습니다. 색감에서는 전반적인 조화는 나쁘지 않은데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빳빳해서 튼튼하긴 할 것 같은데 처음에 길들이는 시간도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밀리터리풍의 나토 스트랩이 취향에 맞지 않으신다면은 집에 돌아다니는 가죽줄을 바꿔 넣어서 보시면은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AV8 플라이보이 섹터 다이얼 한정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디자인의 시계를 즐기게끔 해주고 싶다는 저희 채널의 의도와 다르게 한정판이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지지 않아서 속이 상했었는데요. 모처럼 진짜 이건 부담 없이 시도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시계가 나와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시계의 핵심적 가치는 버리지 않았다고 여러분들께서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운영자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